머스노5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 지난주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던 국제 유가가요. 주말 이후로 조금은 박스권 안에 좀 갇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다행히도 이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슬슬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거기에 이란의 안보 수장까지 피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백악관에서 나온 메시지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안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캐비넷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씩 통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이란의 해협 봉쇄 역량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해시 위원장은 현재 35개 국가 공조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그 규모를 더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그는 이번 전쟁 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4주에서 6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전쟁 시작으로부터 4주에서 6주, 그러니까 앞으로는 2주에서 3주가량이 남은 것이죠. 또 종전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후 글로벌 공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웠습니다. 여기에 이란 안보의 핵심 수장인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피격을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늘 증시가 회복세를 이어간 두 번째 이유, 아직 금리 인하의 희망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이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타이밍 좋게 고용까지 부진하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금리 관련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상승 탄력을 이어간 또 다른 핵심 동력,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실납 같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용시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신호가 포착됐는데요.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폭은 주당 평균 9천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15만 5천 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고용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고용이 둔화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기죠. 여기에 모건 스탠리의 낙관적인 전망도 불을 지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오는 6월과 9월 예정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밤사이에 다시 한번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국면이 지속될 경우에는 소비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결국 고용 둔화라는 지표와 금리 인하 기대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의 목소리가 합쳐지면서 3대 지수는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이 100% 안심할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이란 전쟁에 잠깐 가려졌던 또 하나의 리스크였죠. 바로 이 3호 신용시장 리스크. 이게요, 이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뉴욕에서 런던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가 밤사이에 포착됐습니다. 3호 신용시장의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호 신용대출 부도율이 팬데믹 당시 수준인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AI 열풍이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입지를 흔들면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들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블루아울과 블랙스톤 같은 대형 운용사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30%에서 40% 넘게 폭락했고요. 위기는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릿지론 전문업체 센츄리 캐피탈은 최근 대형 운용사 블루아울의 조기 상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다른 대형 대출업체인 마켓 파이낸셜 솔루션의 사기 의혹에 이어서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영국 3호 신용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대출 만기, 이른바 만기의 벽이 다가올수록 환매 중단과 부도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한번 시선을 좁혀볼까요? 밤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중요한 기사가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공통점은요, 역시나 이 북미 ESS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 LG 엔솔이 맺은 6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의 고객사가 테슬라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사는 43억 달러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 내년부터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테슬라의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3에 탑재돼 미국 내 전력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전하던 생산 현장에서도 반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GM과 LG 엔솔의 합작법인인 이 테네시주 얼티엄 셀즈 공장이 기존의 전기차 라인을 ESS용 배터리 생산 시설로 전환하기로 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에 해고됐었던 직원 700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확대됐습니다. 결국 테슬라라는 확실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동시에 가동률이 떨어졌었던 전기차 라인을 급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로 돌려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LG 엔솔의 전략이 돋보이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또 어제는 메타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을 밝히면서 이 클라우드계의 다크호스로 부상이 됐었던 네비우스. 이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대형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와 잇따라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승승장구하던 AI 인프라 기업 네비우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장중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막대한 자금 조달 부담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네비우스는 데이터 센터 건설과 AI 칩 구매를 위해서 무려 3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거물급 손님들의 주문을 다 받아내기 위해 회사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엄청난 빚을 내서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번 조달은 메타와 체결한 총 27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시장은 메타의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속에서 네비우스가 짊어져야 할 부채 부담과 또 주식 가치 희석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성장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대형 계약 직후에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위험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 이 유가는 박스권에 아직까지는 머물러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이 호재까지 터지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하는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5가지 머스트 노 5 살펴봤습니다.